공유결합까지 했었죠. 공유결합의 일반적인 결합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뭐 했었어? 공유결합에 두 가지 이론이 있었잖아. 뭐지? 기억나? VS EPRT 이론. 전자쌍 반발 원리. 그걸로 분자 구조를 예측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죠? 하나 또 있었잖아. 전기음성도. 그래서 전기음성도로 뭐래? 결합의 극성을 따졌지. 그래서 전자쌍, 공유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칠 거냐. 그거를 분자 구조와 결합해 갖고 어떻게 돼요? 다이폴 모멘트라 그랬죠. 쌍극자 모멘트가 어느 쪽으로 쏠릴 거냐. 그래서 분자가 극성이다 아니다. 이제 극성이면 극성인 용매에 잘 녹을 것이고 무극성이면 무극성인 용매에 잘 녹더라. 이제 그래서 우리 극성 유무를 판단했지.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그 분자 구조의 기본적인 틀을 얘기할 때 메테인 구조를 기본으로 잡았었다고. 이제 오늘 그거 잠깐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분자 구조와 성질에 대한 얘기를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잠깐 여기 메테인 구조가 정사면체 구조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밝혀졌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이렇게 한번 제목을 써볼게. 공유결합의 분자 구조와 성질. 그래서 분자 구조는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했죠. VS EP죠. RT. 그래서 우리 이거 전자쌍 반발 원리라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건 다분히 그냥 이론적인 거다. 전자쌍 반발 원리라고 하는 거 어떤 원리였어? 비공유 전자쌍이 반발력이 제일 세다 그랬지. 그래서 위에 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두 개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이 뭘로 예를 들었지? 하트 풍선으로 예를 들었잖아. 하트 풍선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까 밀어내는 게 세잖아. 이렇게 세니까 이렇게 있다가 확 밀어내니까 이렇게 되지. 그래서 각도가 줄어든다 그랬잖아. 그게 이제 전자쌍 반발 원리야. 그래서 비공유가 제일 반발력이 세고 공유가 그 다음이고 공유 전자쌍이 반발력이 제일 약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공간상에 비공유하고 공유하고 같이 있으면 공유 쪽으로 쏠리는 거야. 왜? 위에서 비공유가 밀어 제끼니까. 이제 이게 바로 전자쌍 반발 원리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고요. 원자 대 원자, 원소 대 원소의 결합. 그게 이제 공유결합을 할 때 공유결합하는 과정에서 두 개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있다 그랬어. 그 전기음성도가 큰 놈이 공유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욕심을 부린다 그랬죠. 가져가면 그게 한쪽으로 쏠리는 걸 우리는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얘기했다고. 그게 이제 분자 구조랑 같이 봤을 때 메테인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떻다 그랬니? CH가 극성 공유결합인데 C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C로만 가운데로 몰리다 보니까 분자 구조 자체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더라.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메테인 구조가 이렇다라는 걸 알아낸 거지. 우리가 보통 화학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 이게 이제 기본이었잖아. 이렇게 입체 구조로 정사면체 구조. 우리 수학에서 요 각도가 109.5도. 이걸 뭐라 그래야 되니? 정사면체 내각이라 그래야 되나? 안쪽에 들어있는 중심에 탄소가 센터에 들어있거든. 그래서 각 꼭지점으로 이렇게 선을 이렇게 했을 때 니네 기하학에서 이거 배우잖아요. 이게 109.5도가 기본이다. 이걸 앞부분에서 선생님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전자쌍이 공유전자쌍이란 말이야. 공유전자쌍이 지금 네 쌍이 똑같은 조건으로 공간상에 있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반발력이 똑같잖아. 그 똑같음을 선생님이 표현하기 위해서 뭐를 표현했어? 그죠? 일반 풍선 4개를 준비했다 그랬지. 그래서 일반 풍선 4개가 반발력이 똑같잖아. 우리 이제 겹쳐지지 않는 걸 상정하기 위해서 일반 풍선을 쓰는 거야. 그래서 풍선 4개를 갖다가 꼭다리를 연결해 봤더니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죠? 꼭다리 연결해 봤지, 네. 그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 가운데 센터에 탄소가 들어있고 H가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구조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하학적으로 이런 정사면체 구조를 가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거고요. 이제 극성까지 설명한다 그러면 극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얘가 얼마였지? 2.5였죠.
얘 얼마였죠? 2.1, 0.4 차이가 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지. 우리 이걸 다이폴 모멘트 또는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가 탄소 쪽으로 쏠리지. 탄소 쪽으로 쏠리지. 탄소 쪽으로 쏠리지. 가만히 공간상에서 봐봐. 탄소 쪽으로 안으로 다 몰리잖아. 얘를 벡터잖아요. 방향성을 갖는.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합을 구하는 거야. 서메이션. 이걸 했더니 전체가 0이더라.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린 얘를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저번 시간까지 한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건 정말로 다분히 이론적이라는 거죠. 이 메테인 분자를 우리가 본 사람도 없어.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화학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그거 보셨어요? 라고 하는 거야. 우리 대학원생들 데리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한다? 그러면 자기가 연구한 거 막 발표해요. 막 발표하고 막 이렇게 될 거다. 여러 가지 기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때렸더니 얘가 이렇게 회전하고 이래서 이 분자 모형은 이렇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대학원생이 그거에 다른 예시를 하나 들면서 타당한 예를 들면서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하면 이제 난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 교수님들이 되게 당황해요. 왜? 자기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않은 거를 갖다가 예상을 하는 거잖아. 근데 타당성 있는 근거를 대면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작잖아, 분자가.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손 들어가지고 교수님 그거 보셨어요? 그거 어떤 근거로 그걸 주장하세요? 라고 하면 이거에 답변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메테인 구조가 이제 정사면체라는 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교과서에 정사면체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다분히 이론적인 거, VS EPRT 이론이라고 하는 전자쌍 반발 원리로만 설명을 한 거야. 이거를 이제 이론적인 거를 실험적인 걸로 뒷받침해가지고 메테인 구조가 정사면체 구조라는 걸 밝혀내는 거. 그래서 주관식 서술형 문제 같은 걸로 잘 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거니? 메테인 구조는 VS EPRT론, 즉 전자쌍 반발 원리에 의해서는 정사면체로 예측하거나 예상할 수 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실험적으로 얘가 정사면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이제 뭐 그래도 화학에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교의 화학과 학생들을 뭐 한 명씩 차출해서 대학원생도 한 명씩, 박사과정도 한 명씩 차출해서 큰 운동장 같은 데 놔두고 메테인 구조를 주는 거죠. 자, CH4. 우리 메테인을 CH4라고 하잖아요. 이 메테인을 주면서 얘한테 가능한 분자 구조식을 한번 써봐라. 이걸 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성질체라 그래요. 이수 뭐라 그래? 분자 구조는 분자식은 같은데 분자 구조가 다른 거를 우리는 이성질체라고 한다. 그래서 분자 구조식, 가능한 분자 구조식을 써라. 즉 이성질체를 써봐라라고 하면 아마 답은 딱 세 가지 나옵니다. 어떤 경우가 나오냐면 방금 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가 하나 나와. 당연히 나오겠지, 이거는. 누구도 지금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럴 것인지 저럴 것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가능한 분자를 한번 다 그려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만 또 어떤 애가 나오냐면 이런 애도 가능해요. 이 피라미드 구조에 가운데 센터에 탄소가 들어있고 여기에 결합이 이렇게 이제 니네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내가 밑에 사각형을 그린 거고요. 여기에 이제 H가 이렇게 붙은 거지. 이것도 CH4잖아. 사실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가운데 센터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구조가 세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지.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한 명씩 뽑아갖고 다 해보라 그랬더니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야. 자, CH4가 가질 수 있는 이성질체는 이렇게 세 가지야.
분자식은 같은데 CH4로 분자 구조가 달라가지고 다른 물질을 우리는 이성질체라고 한다. 여기다가 Cl 두 개를 치환하는 거야. 우리 이제 이거는 실험적인 기술적인 문제인데 어쨌든 Cl 두 개를 치환해 봅시다. 치환이라고 하는 건 H 대신에 Cl을 저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다른 물질로 만드는 거죠. 잘 봐봐. 여기다 Cl을 한번 넣어보자고. 치환하면 Cl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Cl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가 Cl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딱 두 개만 넣어보자고. 그러면 두 개가 들어갈 때 일단 한 개가 들어갔잖아. 그럼 이 한 개가 여기 들어가든지 여기 들어가든지 이거 다 돌려도 이 관계나 이 관계나 이 관계나 다 똑같은 거거든. 맞아요? 이렇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성질체가 없는 거야. 자, Cl이 두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가나 다 똑같아요. 다 돌아가거든. 모양이 똑같잖아. 두 개 관계가. 그래서 여기는 이성질체가 없더라. 없어요. 근데 이쪽은 Cl을 한번 넣어볼게. Cl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Cl 하나가 여기다 넣고 난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랑 이렇게 마주보고 들어가는 게 달라요. 이건 다른 물질이야. 극성의 정도도 달라. 이렇게 들어가는 걸 우리는 시스라고 그래. 이렇게 마주보고 들어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트랜스라고 합니다. 우린 이걸 기하이성질체라 그래. 그래서 이성질체가 존재합니다. 두 개가 다른 물질이 존재한다. 밑에 것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Cl이 이렇게 들어가고 Cl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시스야. 이 Cl이 여기 있을 때 마주보고 들어가는 이 Cl을 우리는 뭐라 그래? 트랜스라고 그래. 여기도 기하이성질체가 하나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염소 원자를 갖다가 두 개 치환했을 때 얘는 이성질체가 존재하지 않고 얘네 둘은 시스하고 트랜스가 각각 존재하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성질체가 존재한다는 건 자, 뭐라 그랬어? 분자식은 같은데 분자 구조가 달라서 물질의 특성이 다른 거야. 대표적인 게 뭐가? 끓는 점을 조사해 보면 됩니다. 니네 끓는 점, 물에 끓는 점 이런 거 알죠? 물에 끓는 점 어떻게 됐었지? 이렇게 돼서 물 가열하면 짠짠짠짠 이렇게 되잖아. 여기가 어는 점이고 녹는 점이고 여기가 끓는 점이잖아. 이렇게 되죠. 0도씨, 100도씨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끓는 점이나 어는 점 이런 점들은 물질의 특성이기 때문에 어때요? 순수한 물질은 일정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 이렇게 치환한 물질을 끓는 점을 조사해 보면 되는 거야. 그럼 보나마나 얘는 어떻게 나오겠니? 끓는 점을 측정하면 이렇게 해서 하나가 딱 나올 것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렇다면 얘네 둘은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겠니?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누가 끓는 점이 더 높을까? 뭐 이런 것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시스가 트랜스보다는 끓는 점이 더 높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으면 상쇄되거든. 근데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치우칠 거 아니니. 이쪽 CL이 전기음성도가 크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치우칠 거 아니야. 치우침이 세다는 얘기는 델타 마이너스가 크다는 얘기. 그럼 상대적으로 델타 플러스가 되니까 어떻게 돼? 분자 간에 인력이 있으니까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시스가 끓는 점이 좀 높습니다. 트랜스는 끓는 점이 좀 낮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두 가지가 나왔을 땐 이건지 헷갈리겠지. 근데 다행히 하나만 나오더라는 거지. 실험을 해봤더니. 그래서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기본적인 틀은 정사면체 구조구나 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럼 니네들이 만약에 이제 모범 답안을 쓴다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되겠니? 자, 가능한 구조는 CH4의 가능한 구조는 이거 세 개가 있다. 여기에 Cl, 할로젠 원소 Cl 두 개를 동시에 치환했을 때 얘는 이성질체가 없다. 얘네 둘은 이성질체가 두 개씩 있다. 그래서 끓는 점을 조사해 봤더니 끓는 점이 실험 결과로 하나만 나오더라. 그래서 당연히 구조는 기본 틀은 정사면체 구조가 맞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게 부합이 되는 거죠. 이론적인 거하고 실험적인 게 부합이 돼서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온통
메테인 구조가 기본 구조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메테인 구조, 공간상에서 자, 메테인 구조가 정사면체 구조를 갖다가 암모니아 구조는 어떻게 됐어? 위에 하트 풍선이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109.5도에서 하나가 있으니까 이렇게 줄지. 107도. 하트 풍선이 두 개 있으니까 두 개가 신나게 밀어 제끼지. 그러니까 104.5도 이렇게 주는 거야.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즉 하트 풍선 하나 있을 때마다 2.5도씩 까인다 그랬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분자 구조를 결정짓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하고 요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적으세요.